한 주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이 월요일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반나절 지났는데 몇 잔 마신 건지. 청소년들도 등굣길에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년이 하루 섭취 권장량을 훨씬 웃도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카페인 음료 드셨나요? 언제든 이렇게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한다는 마음들이 조금은 서글픈 월요일 정오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듣고 왔습니다. 한미숙님께서 저는 3잔 마셨네요. 역시 옆집의 할머니께서 믹스커피 좋아하시는데 놀러 오셔가지고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지금 또 한 잔 준비하고 옹디씨 듣고 있어요. 오, 믹스커피 맛있죠. 믹스커피만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조아나님께서 안녕하세요. 동생도 옹디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뭔가 좀 통하는 자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부터 옹디 들었을까요? 요것이 귀여운 자매시군요. 감사합니다. 손숙경님, 홍준영님, 김은민님, 이선영님, 송미아님 8178-1006-3858 쓰시는 분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허징쇼 홈페이지 다 열려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 요런 또 우리 소식이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으로는 16번째인 거고요. 예. 등재 추진해가지고 10년 만에 이룬 결과입니다. 예. 이 가야 고분군은 1세기에서 6세기의 중엽에 걸쳐서 낙동강 유역의 중심으로 이제 번성했던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이 역사와 운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번에 등재된 건 영남이랑 호남 지역에 존재했던 고분군 7곳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유산으로 삼은 연속 유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16건이다. 그렇습니다. 16건? 야, 많다. 그럼요. 땅도 이렇게 작은데. 그러니까요. 멋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따라롱.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바뀝니다입니다. 정말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리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 혹시 제일 최근에 지하철 마지막으로 탔다 하는 게 언제예요? 생각 한 몇 달 됐어. 몇 달은 됐어요? 예. 아 진짜? 예, 그때 술 약속이 있는데 타시긴 타시는군요. 택시가 좀 터져. 예. 차가 있으시니까. 왜냐면 나는 대리 부르는 게 늘 불안해. 괜히 나의 차를 꼭 그 이유 때문일까?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그래서 어쨌든. 술 약속 있으면은 지하철을. 늘 택시 아니면 지하철. 그렇군요.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착역을 쉽게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글씨도 좀 작고요. 유리창에 이제 여러 번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만 써져 있어가지고 좀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게 많이 나아진 거긴 한데. 맞아요. 예. 근데 더 나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명의 표시가 기존에는 조금 작고 사각지대에 부착돼 있었던 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도록 하고요. 스크린 도어의 가동문 그리고 고정문에 각 소형, 대형 크기의 영명을 곳곳에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줄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역 안에 화면이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행선 안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문 옆 위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한가운데 붙어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잘 씁시다, 뭐 손을 잘 씻읍시다 이런 문구가 이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명이 한참 뒤에 표기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필요한 이 정보는 놓쳐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야 해화역이야? 무슨 역이야? 보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잘 씁시다, 손을 잘 씻읍시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실제로 놓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영명을 표기하는 시간을 훨씬 길게 해서 시간과 빈도 늘린다고 하니까 지하철 놓치는 경우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하철. 띵띵 아직 나오나 그거? 그 노래가 바뀌었다고 제가 몇 달 전에 소식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만. 미안해. 네네. 그리고 또 대폭 변하는 게 있습니다. 노선 디자인이 정말 크게 바뀌는데요. 예. 이 노선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80년대였습니다. 이때는 서울 지하철이 4개의 노선 106개 역분이었는데 4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예. 지금은 23개의 노선이 있고요. 624개의 역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많이 정보가 늘어났다 보니까 과거의 디자인으로는 이 정보를 다 담기에 맞아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에 보시면 이렇게 막 연장된 거 이렇게 좀 덕지덕지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 이제 2호선은 순환선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머지 노선은 이제 수직, 수평 또는 45도 각도의 대각선으로만 표기가 되는데 이거를 8선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8선형 디자인? 네, 이게 세계 교통 도시화 지도의 그냥 표준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쓰는 것들을 우리한테도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 표준 따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거지 이런 거. 가독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승역에 기존에는 태극 모양이 써져 있었거든요. 예.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또 외국인들이 이 태극 모양이 뭐 환승역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신호등처럼 환승할 수 있는 색깔을 신호등처럼 이렇게 일일이 동그라미로 표기를 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다와 서울, 경기, 지리 등을 다 우리가 그려 넣어가지고 지하철 중이 어디쯤이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지는데.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기존 노선도보다 최대 55% 정도 역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야? 센서로 시선 위치를 추적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접목이 된 게 아니라 얼만큼 편하게 쓸 수 있는지를 이 센서를 통해서 실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예를 들어서 해화역 찾아봐 이러면 딱 찾는데 몇 분 걸리는지 보고 뭐 강남역 찾아봐 몇 분 걸리는데 보고 요게 기술이 아이 트래킹이라는 이름인 거죠. 그렇군요. 네. 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서서히 적용한다고 하고요. 연말까지는 최대한 다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흥천님께서 수도권 지하철 노선 따라 그리기가 우리 아들의 큰 진짜? 낙이었는데 다시 고쳐서 그래야 하나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맛이 또 있죠. 이런 거 두뇌 개발에 좋은데. 그럼요. 더듬님이.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괴짜 노벨상 받은 한국인 과학자입니다. 괴짜 노벨상. 네, 이거 그렇습니다. 재밌죠. 네, 이그 노벨상이라는 이름인데요. 매년 10월에 시상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 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의 한국인 과학자가 받은 겁니다. 일단은 이그 노벨상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상한을 뜻하는 노블의 반대말이 이그 노블인데요. 이그 노블과 노벨상을 합성으로 만들어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1991년에 만들어졌고 매년 10월에 이제 노벨상이 발표되기 전에 일부러 이걸 좀 앞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연구적인 가치보다는 좀 이색적이고 획기적인 연구나 업적들을 대상으로 수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번에 이그 노벨상, 괴짜 네. 노벨상을 네. 받은 분이 누구고 무슨 뭘로 받은 거예요? 스탠퍼드대 의대 소속의 박승민 박사가 받았는데요. 예. 공공보건 분야의 올해의 이그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공공보건. 네. 어떤 마스크, 업적을 뭐 그런 건가? 그럼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이 만든 게. 이분이 만든 거는 스마트 변기. 예. 왜요? 왜 막아 떴어요?
그렇군요. 바로 반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변의 모양을 보고 과민대장 증후군의 징후를 찾아낸다든지, 뭐 혹은 소변에 포도당이나 적혈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변기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그렇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그 다른 뭐 이게 대표적인 수상은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화학 지질학상에서는 왜 과학자들은 바위를 핥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라이세스터 대학의 잘라시에비치 교수가 받았고요. 선생님 저기 일단 전제가 좀 이상한데요. 네, 바위를 핥는 것을 좋아한다. 과학자가 바위를 핥는 걸 좋아하는 건 일단 그건 사실입니까? 근데 그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뭐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를 했죠. 뭐야? 그리고 또 있어요. 의학상에서는 시신을 분석해가지고 양쪽 콧구멍의 코털수는 과연 같을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과학자가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그 노벨상이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전 이 상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과학자가 바위를 왜 핥는 걸 좋아할까라는 거를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대준 이 영국의 라이세스터 대학. 대단하죠. 정말 독창성을 존중해줘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요. 돈이 많다. 존중해줘야죠. 뭔가 예. 또 존중을 해줘야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2000년대에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당시 짐바브웨가 발행했던 10조 짐바브웨 달러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거를 한 장 상금으로 수여하는데 당연히 10조의 가치는 아니고요. 현재 이 지폐를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수준 가치라고 합니다. 한국인 수상이 이번에 처음은 아닐 거예요. 네, 처음은 아니고요. 1999년에는 향기 나는 양복을 발명했던 권혁호 씨가 받았고요. 2000년에는 37년간 합동 결혼식을 주최해가지고 무려 3,600만 쌍의 결혼을 행사시켰던 문선명 씨가 받았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이름을 들을 줄 몰랐는데. 문 씨. 네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걸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논문을 써야 여기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었나? 업적만 남기면 돼요. 경제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꽉 차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재밌었죠? 예. 마지막에 근데 문님이 나와가지고 문 네. 씨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재밌었죠? 이분은 과학자가 아닌데? 과학자만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김순아님이 그 스마트 그게 참 건강 체크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찬성합니다. 그럼요. 라고 말씀 주셨고. 반기는 분들 많을걸요? 옛날 그 저지 드레드 영화의 이 조개 화장실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조개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박승민 박사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노벨상의 반대 개념인 건 무엇일까요? 1번 이그 노벨상, 2번 애구 노벨상, 3번 안티 노벨상.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2부 시작하면 당첨자 바로 발표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릴라스의 Feel Good Inc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이그노벨상이었죠. 이그노벨상. 정답자 김혜정님, 진무천님, 4261, 4702, 3607 쓰시는 분들 5분 축하드립니다.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잠시 후 스위스로의 송우진 씨 모시고 월요일은 쇼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2부는 퀴즈쇼, 3부는 상담쇼. 여러분들 선물을 퍼드리는 월요일이죠.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광고 듣고 송우진 씨 만나볼게요.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자, 월요일의 남자 송햇살 스위스로의 송우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우진입니다. 김민희님께서 옹송 케미 보고 싶어서 월요일은 쇼타임만 기다렸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안송이님은 언제 봐도 반가운 우진 오빠. 저 10월에 있을 스위스로 콘서트 예매했어요. 콘서트가 제 셀프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예매했더니 더 신나네요.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네. 셀프 생일 선물. 저희가 10월 13일부터 2주 동안 콘서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아, 아유, 감사하게 듣습니다. 응? 우리 웅냥이 분들 많이들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창희님 지금 막 그 손 우두둑 우두둑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선물 느낌대로 받자 준비. 준비를 좀 하셔도 될 만큼 선물이 많죠. 우리 월요일은 쇼타임 2부 선물 나눠드리는 코너 퀴즈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몸풀기 퀴즈부터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몸풀기 퀴즈입니다. 떨리고 떨리고. 자, 첫 번째 퀴즈 복불복 랜덤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룰렛이 지금 보는 라디오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복불복 랜덤 퀴즈 룰렛이 어디에 최종적으로 멈추게 될지 셋 중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보기가 뭐죠? 네, 오늘 보기는 음악의 3요소죠. 오. 리듬, 선율, 화성입니다. 오호, 리듬, 선율, 화성 셋 중에 어디에 돌림판이 과연 멈출 것인지. 오, 네. 오늘도 뭔가 그 옆에 그림을 우리 작가님이 그려놓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 셋 다 그냥 음표네요. 예, 아무 의미가 리듬 선율 화성, 리듬 귀엽습니다. 선율 화성 셋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 싶은 거 그냥 일단 한번 찍어서 네.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정답자들 다 취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룰렛 돌립니다. 단어만 적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받는 동안 노래를 듣겠습니다. 김완선의 리듬 속의 그 춤을 들을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명곡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리듬, 선율, 화성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진 씨는 셋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아, 저는 리듬? 리듬? 네, 리듬이 되게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래의 근간이자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리듬 네. 될까 안 될까? 그럼 이제 한번 슬슬 돌림판 네, 오늘의 돌림판 돌아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금방 멈출 것 같아요. 금방 멈출 것 같아요. 어머, 야, 오늘 너무 쉬운데? 화성, 아니다. 선율. 아이 선율. 오, 오늘 뭔가 되게 약간 예. 단호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돌림판 단호했어. 오늘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 그냥 단호하게 딱 선율에서 멈췄습니다. 선율이 우리 첫 번째 퀴즈의 정답으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바로 발표해드리죠. 네. 김유선님 9676 쓰시는 분, 1698 쓰시는 분 세 분 축하드려요.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떡볶이. 맛있겠다. 자, 우리 두 번째 퀴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구동성 퀴즈입니다. 단어의 탄생. 저랑 우진 씨가 두 글자로 된 단어 한 글자씩 동시에 외칩니다. 잘 듣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알아맞혀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퀴즈 커닝 방지를 위해서 문자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 샵 103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음절 단어를 한 번에 외치는 겁니다. 자,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질. 나는 명확했어 지금. 너무 확실하게 들린 것 같은데. 나는 명확했어. 네. 명확했어요. 명확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하나, 둘, 셋, 질. 이 정도. 이거 뭐 너무 잘 들리네요.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지 오늘 않았나. 뭐 거저드린다. 네. 자, 우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이 두 글자 단어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받는 동안 노래를 들을게요. 너무 대놓고 이 힌트인데 유승범의 질투 듣겠습니다. 오늘은 힌트송이 너무 강력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힌트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오답이 옵니다. 어떻게 봤지요? 네, 7432님 질만 크게 들려서 당황했어요. 아, 질이요? 질? 질. 설마. 299님께서는 질주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질주. 네. 8178. 8178님은 주일. 아이고. 262 쓰시는 분은 두근. 두근. 신규부님은 두 줄로 들렸다고. 바꿔서 들으시면 이러실 수 있네요. 하지만 네.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0501 쓰시는 분이 질투, 0815 쓰시는 분도 질투. 맞아요. 0501, 0815, 3669 쓰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튀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 세 번째 퀴즈가 남아있죠? 네. 세 번째 퀴즈 가볼까요? 제 낭독 퀴즈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니? 자, 낭독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이게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커닝 방지를 위해서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래일지 세 번째는 좀 어려울까?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부터 알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내일.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잊지 마.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아이, 큰일 났다. 너무 쉽다. 아이. 어떻게든 좀 어렵게 하려고 평소와 최대한 다르게 해봤는데 너무 쉬운데 큰일 났네.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아우 시원해. 잘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그래도 오답이 있긴 있구나. 네. 근데 이거 진짜 쉬우는데. 7006 쓰시는 분은 네.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가자! 선물 가자!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보내주셨어요. 1881님께서도 걸어서 하늘까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 보던 드라마가 급 생각나네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이미지는 좀 비슷해요. 그 주제곡의 이미지가. 그렇지. 네. 쌍둥이 같은 주제곡.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 몇 개 있잖아요. 네,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뉴스 진행할 때도 제가 이 미래사회 조개로 화장실 역할을 하는 영화를 데몰리션맨인데 네. 순간적으로 저지들에 들어갔어요. 헷갈려. 그러네요. 실베스터 스텔론이 둘 다 나와가지고 맞아요. SF 그리고 SF고 스타일의. 또 미래사회고. 그러네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걸어서 하늘까지는 눈이 와야 돼요. 첫 소절에.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좀 더 빠르지. 좀 더 빠르지. 정답 마지막 승부였죠. 네. 5946 쓰시는 분, 7981 쓰시는 분, 5277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 순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기의 마지막 승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은 쇼타임 스위스로의 송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 2부 퀴즈들 숨가쁘게 달려와 봤고요. 3부 여러분의 고민 사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우리 허지웅 씨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익명 필요하신 분은 허지웅 씨의 인별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실시간 사연도 다 소개해드리고 네.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민들 미리 도착해 있는 고민들부터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김혜정님의 사연입니다. 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 친구는 저를 보면 항상 그 옷 어디서 샀어? 그 신발 특이하다. 그런 거 어디서 사? 이렇게 너무 물어보고요. 또 그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사는 건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만날 때 옷이 겹치기도 하고 똑같은 아이템이 늘어나니까 그 친구와 만나러 갈 땐 복장 하나하나 체크해야 해서 너무 불편하고 번거롭더라고요. 친구에게 이제 너의 스타일들로 옷이나 패션을 찾으라고 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아하, 이게 이 남자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에겐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종종 이런 고민들이 올라오곤 하죠. 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네. 생활 반경 안에 특히 뭐 직장이나 네. 이런 데 있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막 티나게 음. 내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 같은 친구들이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뭐가 부러운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사실 똑같은 옷을 네. 입혀놔도 네. 이 사람마다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의 스타일이라고 할 때 그 스타일에는 단지 그냥 뭐 윗도리 아랫도리 신발 뭐 이런 어디 거냐 얼마짜리냐 이런 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본인의 어떤 체형이나 이 뭐 평소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도 딱 함께 포함돼서 그 스타일이라는 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뭐 똑같은 거 입어도 친구랑 같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우리 우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막 패션에 좀 둔감한 스타일이라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거. 또 남자들은 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똑같은 거 입고 내 친구가 나 만나러 오면은 난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근데 저기 욕하면. 허지웅 씨는 굉장히 또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네. 딱 있죠. 네. 예. 그 비슷한 사람 만난 적 별로. 하긴 요새는 또 그렇게 유행하는 또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시지는 않으니까. 저는 유행이 싫어. 네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우진 씨가 이런 스타일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신경 쓰긴 화가 지금 나왔어. 신경 쓰이긴 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 남자지만 둔감한 남자지만 저희도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의 어떤 그래도 뭔가 자주 사는 브랜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좀 피하게 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영우가 만약 예를 들어 자주 입는 브랜드인데 약간 이렇게 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성분들 또 패션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이렇게 따라하는 친구를 그렇다고 이거 말로 해서 바꿀 수 없고 게다가 막 자꾸 물어보고 네.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게 스트레스일 수는 있는데 너무 여기 그 방점을 찍으시면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해소가 어려운 종류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친구랑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적게 만나는. 네. 그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신경 쓰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진짜 인간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친구가 물어보는데 진짜 너 그거 어디서 안 알려줄래?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난 진짜 모르겠어요. 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기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친구가 딱 보고 우리 집에 너 놀러 왔어. 이거 뭐 여기 샀어? 하더니 막 지도 사.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막 밟아놓고 또 지도 똑같은 거 사요. 저는 그 막 이제 농담하면서 같이 막 이제 그냥 놀지만 혼자 이제 생각할 때는 기분 좋은데. 그래요? 예, 뭐 좋아 보이니까 따라했겠죠. 뭐 싫은데 따라하진 않았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건. 제가 언제 한번 허지웅 씨 스타일대로 옷을 한번 찾아서 나 그럼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다음 주까지 해보세요. 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연 가볼게요. 네. (5947) 쓰시는 분이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친구 4명이랑 유럽 여행 계획을 한 지 3년이 돼가는데요. 친구 한 명과 다른 친구가 틀어졌어요. 계비를 안 내고 있어요. 총무인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한 친구는요, 그냥 우리끼리 다시 계를 들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화해시킬 수는 없을까요? 애타는 총무님의 사연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4명이 계를 넣는데 네. 틀어지면 계비를 안 내나? 안 낼 수도 있겠구나 이제 보니까. 나 안 갈 거야 이거죠? 그렇죠. 걔 목적이 우리 돈을 모아서 4명이서 같이 유럽 여행을 가자 하니까 나 쟤랑은 나 여행 못 가. 이런 마음이니까 이제 계비를 안 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예? 이거는 예.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친구 모임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약간 사이가 좋은 사이도 사실 유럽 여행 가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야 좀 셌죠. 네. 너무 많죠. 세고 셌는데 예.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유럽 여행을 4명이서 갔다? 2명이선 사이가 계속 안 좋아. 와, 이건 생각만 해도 그 전에 어떻게 화해시키고 같이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뭔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싸운 거 보니까 정말 무슨 극적으로 화해를 해서 뭐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지 않는 이상 애매하게 봉합해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긴. 예, 딴 게 아니고 여행 가니까 유럽 여행 가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본 영화 중에 사이가 안 좋은 친구끼리 유럽 여행 갔다가 안 좋게 되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걱정도 사실 살짝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라도 여행을 가면 여러 가지가 그럼요. 몰랐던 거가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사이가 좀 약간 서먹해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남자분들 4분이서 동남아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네. 무조건 행오버처럼 재밌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여럿이 여행하는데 즐겁다? 예? 하나도 뭐 불편한 게 없고 즐겁다 그러면 누가 하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5439 쓰시는 분께서 그거 깨고요. 똑같이 다시 나누고 다시 모여서 다시 시작합시다 하니까 네. 다시 모인다는 게 이제 갈 사람 다시 모집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상나님도 여행 가서도 분위기 안 좋아요. 그냥 나눠 가지고요. 셋이서 그 돈으로 묶어서 다시 시작하세요. 어허. 네. 아마 근데 심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싸운 친구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3명이 되는 거
방법인데 그거가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게시판에 이제 여러분들 문자 또 이제 게시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거의 대다수 분들이 네. 이 아까 5439 쓰시는 분처럼 이거 네. 깨라. 네. 예, 깨서 나누고 그러니까요. 다시 뭐 가려면은 맞아요. 예, 사람들 모아서 다시 하든가 네. 하러 가시네요. 우리 5947 쓰시는 총무님 참고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갈 거예요. 네. 스위스로의 이거 우리 5947 쓰시는 분께 바치는 그런 곡. 아 그래요? 예. 정말 대책 없지만. 예. 네.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 잘 될 거예요. 5947 쓰시는 분 일단 깨세요. 네. 아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고민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여행 깨란 얘기는 아직까지 계속 막 아 많은 분들이 두 명만 가라. 예, 두 이거 명만 정말 가라. 모두가 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합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얘기예요. 네. 깨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실시간 사연 6207 쓰시는 분 사연이 있네요. 네. 10년 지기 친구가 변했습니다. 앞집에 살고 있고 그동안 서로 잘 지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인사를 안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삐친 거죠. 예, 그렇죠. 이 어떤 문제인지 가서 이제 물어봐야지 뭐. 네, 물어보셔야죠.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뭐 근데. 때문에 삐진 걸까? 네. 뭐 내가 뭔가 실수했을까?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봤자 맞아요. 오히려 오해만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과정 안에서 근데 갑자기 승질나네?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게 어떨까? 맞아요. 특히 이 경우는 또 아이들까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애들 이건 관련. 모르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그냥 뭐 앞집 뒷집 친구 사이도 아니고 10년지기 친구라니까 네. 더욱더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사과할 부분이 맞다란 판단 안에 사과를 또 하시고 해명도 하시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5418 쓰시는 분 제가 명절 선물 세트를 제작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지 1년 넘었는데요. 아니 회사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요. 그래서 저도 매번 보답 차원에서 기프티콘도 보내고요. 한 번씩 일이 바쁘면 도와드리러 가기도 했는데 아니 오늘 또 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직 준비 중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돌아오라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거절할까요? 명절 선물 세트를 제작하는 회사와 또 특이하네요. 이게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네. 마음은 이해가. 저도 아마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명절 선물 세트랑 무슨 상관이야? 이직은 이직이지라고 머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가슴이 몰라요. 저는 그래요. 나 불편할 것 같아.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것 같고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되게 탐나는 직원분이셨나 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이게 아직도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인정받으셨던 직원이셨던 것 같은데 어허. 근데 지금 애매한 상태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가면은 반드시 그 말씀하실 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가시더라도 다른 회사로 결정 난 다음에 인사드리러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부담스러워. 지금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잘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하세요. 이번 선물 이름 어떨까? 이번 어떤 선물 거요? 네. 이미 보냈다 그랬구나. 보냈어. 하긴 이미 지금 선물 보낸 시즌이지. 선물을 요번에 들고 네. 아니다. 요번에 그 기프티콘 말고 네. 기프티콘 무슨 뭐 치킨이나 뭐 케이크나 이런 거 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사들고 네. 요번에 제가 직접 드리려고요 네. 하면서 찾아가서 거기서 잡힌다니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돌아오라. 선생님, 제가- 돌아오라. 제가 당신 돌아오라. 4달러? 4달러. 선생님, 제가 정말 다른 데로 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요. 네. 이 얘기를 하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거 시간 없는데 한 가지 사연 더 가볼게요. 네. 1804님께서 고민이에요. 음? 남편이 먹는데 90% 돈을 써요. 네?
옷 사면 화를 내고 먹는 곳에 돈을 쓰면 뭐라고 안 해요. 돈을 먹는 데만 쓰니 아까운데 말하면 삐지니까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와 정말 먹는 데는 하나도 돈을 안 아끼시고 나머지는 다 아까우신 이런 스타일. 이게 근데 뭘까? 뭐 때문일까? 이게 남편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1804 쓰시는 분이 더 잘 아실 텐데. 네. 근데 특별히 뭐 생활에서 드러나는 스타일이 없는데 이런다. 그러면은 사실 한 가지야. 한 가지요. 어. 어떤 거요? 이 남편분 직장이 네. 먹는 걸로 돈 쓰면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야. 근데 옷으로 찍히면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은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참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이 경제관념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데이트를 했을 때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갔으니까 나는 기왕이면 그래도 돈을 좀 쓰더라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걸 찾자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게 뭔가 이렇게 접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렇죠. 넘어가든가. 네. 쉽지 않아요. 오케이. 진짜. 너는 나 나는 나. 네. 너는 나 나는 나. 이상하구만. 너는 나 나는 나. 둘 다 나네. 그것이 부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서 힌트를 좀 얻으면 그렇게 돈을 좀 이렇게 갈라둬서 너 남편이 너 이건 너 마음대로 쓸 돈 딱 이렇게 구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방법이지 않을까.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네. 퀴즈도 달리고 사연까지 쭉 함께 달려봤습니다. 마칠 시간 여기서 네. 오늘 또 너무 아쉽지만 우진 씨하고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보이스트맨의 End of the Road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6913 쓰시는 분, 아버지께서 3년 전 귀농을 하셔서 이장님한테 배운 노하우로 고추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올여름 비가 많이 내려서 걱정이 크셨는데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고추를 내다 파셨다고 하네요. 생각했던 제값은 못 받았지만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셔서 행복한 노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관련한 글을 좀 봤었는데 참 고추라는 게 내다가 팔 수 있을 정도의 이 양과 질을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어느 농작물이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고추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다른 것들은 알아서 잘 큰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추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참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더 작황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유인성님, 웅디 어제는 뭐에 홀린 날이었어요. 노량진역에서 출구를 못 찾아 아저씨께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자기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찾고 있다고.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출구가 이상해요. 거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요. 근데 이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생각하면은 그 노량진역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5%는 다 좀 헤매고 있는 분들인 건가? 더 많이 잡아야 되나? 어이구. 김지연님이 신청하신 잔나비의 가을밤의 생각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변진섭의 로라였어요. 주희님, 학습지 교사입니다. 수업에만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니 영업을 해서 추가 과목 올리라고 압력이 들어오네요. 일이 쉬운 건 없지만 이 일이 나와 맞는지 정말 고민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제 가르치면서 어찌됐든 사람을 직면해서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업까지 해야 되니까 심적 부담이 있으시군요. 응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정말 거의 모든 직종에 영업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들이 거의 전 부서의 영업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진행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현명하신 판단 아무쪼록 잘 하셔서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주인님 7237 쓰시는 분,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들이 입고가 되고 과일도 포장을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이랑은 좀 다른 분위기예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동료들과 으쌰으쌰 힘내보려고요. 추석 전날까지 근무라서 건강 신경 쓰고 있는데 목이 좀 칼칼하네요. 옹디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임현정의 고마워요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곡 여기 더해서 장기순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어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두 곡 듣겠습니다. 끝곡 7117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세정의 항해.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황한성, 오승훈, 저는 허짐이었습니다.